도시는 여느 때처럼 분주했지만 카페 앞 주차장은 유독 분주한 기색이 없었어요. 회색 경차 한 대가 느릿느릿 들어와 자리를 잡았습니다. 운전석 문이 열리더니 작은 체구의 노인이 천천히 내려섰습니다. 허리는 굽었지만 걸음엔 묘한 단단함이 있었어요. 바람에 흩날리는 잠깐의 정적 속에서 그는 카페 간판을 한참 올려다본 뒤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카페 안은 평소처럼 밝은 음악이 흐르고 젊은 직원들은 테이블을 정리하며 가벼운 웃음을 주고받고 있었어요. 노인이 카운터 앞으로 걸음을 옮기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가, 주차권 하나 주겠나? 직원은 고개를 돌려 노인을 바라보더니 피곤하다는 듯 억지 웃음을 지었죠. 주차권이요? 음료 주문하셔야 드려요, 손님.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나 커피는 안 마시네. 그냥 주차를 잠깐 했을 뿐이라 하나만 주면 안 되겠나?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옆에 있던 다른 젊은 직원이 킥킥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그런 데 아니에요. 공짜로는 못 줘요. 커피 하나라도 사세요. 그 웃음에는 친절보다 조롱이 먼저 들어 있었어요. 노인의 표정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의 눈동자에 아주 잠깐 깊은 생각이 스치고 지나간 듯 보였어요. 그렇나? 노인은 가만히 카운터를 내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직원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속삭였어요. 또 시작이다. 아유, 이런 분들 하루에 몇 명이나 와. 주차장 공짜 쓰려는 사람들 진짜. 하지만 노인은 그 말들을 듣지 못한 듯 한참을 고민하더니 고개를 들고 차분하게 말했다. 그럼 여기에 있는 커피 다 사겠네. 직원들은 처음엔 농담인 줄 알고 웃었어요. 네. 손님 뭐라고요? 여기 있는 커피 종류 전부 다. 최대 수량으로. 원두도 디저트도 싹 다. 계산 부탁하네. 순간 카페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직원들은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며 말문을 잃었습니다. 노인의 말투는 장난이 아니었고 그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점장은 다급하게 달려와 물었어요. 손님 총 금액이 꽤 나올 텐데요. 노인은 고요하게 지갑을 열어 검은색 금고 같은 카드 지갑을 꺼냈습니다. 걱정 말게. 이 카드로 결제하게. 점장은 조심스럽게 계산을 눌렀고 화면에 뜬 금액은 무려 2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빅. 카드 승인 완료. 순간 직원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까까지 노인을 비웃던 목소리와 태도는 흔적조차 남지 않았어요. 누군가는 손에서 들고 있던 트레이를 떨어뜨렸고 누군가는 입술을 떨며 말도 제대로 잇지 못했습니다. 노인은 조용히 주차권 한 장을 받아들더니 말했습니다. 이제 됐네. 그리고 카페 밖으로 향했어요. 경차 문을 닫고 시동을 걸며 카페를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단순한 분노도 통쾌함도 아니었어요. 그보다는 오래 묵혀둔 결심 같은 감정이 담겨 있었죠. 그리고 그날 오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질 예정이었습니다. 노인이 경찰을 몰고 사라진 뒤 카페 안은 잠시 정적이 흐르다가 곧 들끓기 시작했어요. 직원들은 서로의 얼굴을 붙잡고 속삭이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누군가는 손을 떨며 계산기 화면을 다시 확인했고 누군가는 주저앉을 듯 의자에 몸을 던졌어요. 야, 진짜 2억 맞지? 승인됐다니까 말도 안 돼. 아까 뭐라고 했지 우리가? 나 진짜 죽고 싶다. 젊은 직원들의 얼굴은 이미 사색이 돼 있었고 점장은 손가락으로 관자놀이를 누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거 큰일 났다. 본사에서도 난리 날 거고 언론이라도 들이대면. 하지만 문제는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노인이 떠난 지 불과 2시간 뒤
카페 앞으로 검은색 SUV 몇 대가 줄줄이 도착했어요. 정장 차림의 사람들, 명함을 들고 허리 굽혀 인사하는 모습, 카페 안은 갑자기 장례식장처럼 엄숙해졌습니다. 혹시 방금 2억 결제하신 고객님 연락처 있습니까? 정장 남자는 점장에게 다급하게 물었고 점장은 얼굴이 잿빛이 되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 그게 확인을 못했습니다. 정장들은 서로 눈치를 보다가 한 남자가 조심스레 말했어요. 그분 아마도 박진호 회장님이실 겁니다. 직원들은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박진호? 그 재개발 박 회장? 그 박진호? 아니, 그럼 방금 그 경차 타고 온 분이? 정장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큰일 나죠. 저분 사실 이 일대 상권 땅 절반이 그분 소유입니다. 직원들은 숨조차 쉬지 못했습니다. 그제야 노인이 왜 주차권 하나로도 조용히 화를 삼켰는지, 왜 직원들의 태도를 가만히 보고 있었는지 뒤늦게 이해되었죠. 그리고 진짜 폭탄은 그 다음에 터졌습니다. 정장 남자가 카페 내부를 둘러보며 말했어요. 참고로 회장님께서 이 건물 매물 상태를 체크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직원들의 턱이 동시에 빠질 듯 떨어졌습니다. 점장이 헛웃음을 터뜨렸어요. 아, 설마 건물을 사시려는 겁니까? 정장 남자는 차분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라고 하셨습니다. 그 카페 직원들 태도 제대로 고쳐놓으라고도 하셨고요.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직원들의 얼굴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점장은 의자에 털썩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어요. 끝났네, 우리 진짜 끝났다. 이날 이후 카페에서는 더 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조용히 경찰을 몰고 나타났던 그 노인이 서 있었어요. 건물을 사겠다는 소식이 직원들 사이에서 돌던 그 시각, 노인은 차고 문이 낡은 오래된 주택에서 천천히 차를 세웠어요. 경차 문을 닫는 작은 소리와 함께 바람이 잔잔히 스쳐 지나갔습니다. 좁은 마당 앞에서는 회색 고양이 한 마리가 슬며시 다가와 노인의 다리에 몸을 비볐어요. 노인은 고양이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조금 번거로운 일이 있었네. 사람 사는 건 다 거기서 거기지. 집 안으로 들어온 그는 거실 한쪽 오래된 나무 장식장을 열었어요. 그 속에는 사진 한 장이 가지런히 끼워져 있었는데 오래전 흑백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노인과 한 여성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뒤로는 한 작은 카페가 서 있었죠. 노인은 그 사진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쓸며 눈을 가늘게 좁혔습니다. 그때는 참 다들 순했지. 손님 하나하나 눈 맞추고 무슨 일 있어도 정으로 풀곤 했는데 그의 목소리는 무겁지도 슬픔에 잠기지도 않았어요. 마치 오래 묵혀있던 향수가 피어나는 듯한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죠. 사진 아래에는 오래된 간판 조각이 놓여 있었어요. 진호다방. 그는 그 간판을 들어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내 엄마가 참 좋아했지. 저 이름, 내가 가던 그 카페도 이런 마음이었으면 좋을 텐데. 그러던 중 거실에 놓여 있던 휴대폰이 진동을 울렸어요. 화면에는 비서실이라는 글자가 떠 있었죠. 노인은 천천히 통화를 받았습니다. 예.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매입 절차 진행 중입니다. 비서의 말은 항상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그리고 카페 직원들 관련해서는 어떻게 조치할까요? 노인은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창문 밖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은 고요했지만 그 안에는 작은 번뜩임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적당히 하면 되지.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흔들림이 없었어요. 누가 무례했는지는 이미 충분히 봤네.
그냥 나오는 자리에서 예의는 지키게 해야지. 비서는 고개를 끄덕이는 듯 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물 매도인 측에서 바로 미팅을 잡고 싶다고 합니다. 내일로 하지. 장소는 카페로. 통화를 마친 노인은 잠시 눈을 감았다 떴어요. 마치 오랜 생각을 정리한 듯한 표정이었죠. 그때 문득 그의 머릿속에 떠오른 건 노인이 오늘 겪은 직원들의 표정이 아니었어요. 카페에서 무심히 지나치던 한 꼬마 손님이 부모 손을 잡고 말하던 장면이었습니다. 엄마, 여기 직원 언니 무서워. 노인은 그 작은 한마디를 오래도록 잊지 못했습니다. 그는 다시 사진을 내려놓으며 중얼거렸어요. 사람에게 필요한 건 큰 것도 아니야. 그냥 작은 친절 한 번이면 되는 건데. 노인은 천천히 불을 끄고 소파에 몸을 기대었습니다. 내일은 오랜만에 해야 할 이야기가 있는 날이었어요. 오래 묵혀두었던 마음속의 작은 빛 같은 것이 드디어 자리에서 일어나는 듯 했죠. 그리고 다음 날 카페에서는 모두가 뒤집히는 장면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이른 오전, 아직 카페 문이 완전히 열리기도 전이었어요. 직원들은 전날의 충격을 간신히 진정시키며 어색한 침묵 속에서 준비 작업을 하고 있었죠. 모두가 말은 아꼈지만 서로의 얼굴에는 오늘 무슨 일이 벌어질까 하는 공포가 진하게 묻어 있었습니다. 그때 카페 앞 골목을 천천히 돌아 들어오는 작은 경차 한 대. 직원들의 시선이 동시에 그쪽으로 향했어요. 저 차. 어제 그 할아버지 맞지? 어떻게 오늘 진짜 난리 나는 거 아니야? 문이 열리고 노인은 어제와 똑같이 조용한 표정으로 차에서 내려섰습니다. 굽은 허리, 느린 걸음, 그러나 단단한 기운이 새어나오는 모습. 그의 뒤엔 검은색 SUV 2대가 천천히 따라붙었고 정장 차림의 사람들이 일렬로 내렸어요. 직원들의 숨이 멈췄습니다. 점장은 손에 들고 있던 메뉴판을 떨어뜨릴 뻔하며 허둥지둥 카운터 밖으로 나왔어요. 노인은 카페 문을 밀고 들어가 직원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 시선은 날카롭지도 화가 나 있지도 않았어요. 그저 어제의 장면을 차분히 다시 떠올리는 듯한 조용한 관찰이었죠. 점장이 먼저 뛰어왔습니다. 어르신, 어제는 정말 죄송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노인은 손을 살짝 흔들며 말을 막았습니다. 그럴 것도 없네. 그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어요. 직원들은 그 한마디에 더 겁을 먹었죠. 그 사이 정장 차림의 직원들이 카페 중앙에 서서 서류를 펼쳤습니다. 회장님, 건물 매입 계약서 준비되었습니다. 직원들의 숨이 멎었어요. 점장은 입술을 파르르 떨며 물었습니다. 저 진짜 이 건물을? 정장 직원은 고개를 끄덕였죠. 예. 오늘부로 이 건물은 박진호 회장님의 소유가 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직원들의 다리가 풀려 의자에 주저앉는 사람도 있었어요. 노인은 천천히 카운터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어제 자신을 조롱하던 여직원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손이 떨려 컵을 제대로 잡지도 못할 정도였죠. 노인은 그런 그녀를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한테 사과할 필요는 없네. 여직원은 놀라서 고개를 들었어요. 노인의 눈은 원망이나 분노가 아닌 묘한 안타까움이 깃든 표정이었죠. 다만 노인은 오래 미뤄두었던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사람한테 말할 때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 않나? 오늘은 나였지만 내일은 누가 될지 모르네. 여직원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저 죄송합니다, 정말.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안하네. 어제는 젊은 사람들이 괜히 속상했을 테니. 그 순간 카페 직원들과 점장 모두가 더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조용한 이해가 더 큰 충격이었죠. 정장 직원이 나와 말했습니다. 회장님, 그러면 관리와 운영 관련 지시는 어떻게? 노인은 말을 끊었습니다. 그건 내일 이야기하세. 오늘은 그냥 커피나 한 잔 주게. 카페 전체가 얼어붙은 듯 정적에 잠겼어요. 어제 커피 하나 사기 싫다던 노인이 오늘은 새로운 건물의 주인으로 커피를 주문하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서로 눈치를 보다 조심스럽게 움직였고 가장 숙련된 직원이 떨리는 손으로 커피를 내렸어요. 노인은 그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이 맛이었지. 그리고 곧 직원들은 이 사건이 단순한 벌도 복수도 아니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노인이 이 카페를 선택한 이유가 따로 있었어요. 이제부터 그 진짜 사연이 밝혀지기 시작합니다. 카페 한쪽 구석, 통유리 옆 테이블에 노인이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손에는 막 받아든 뜨거운 아메리카노가 들려 있었어요. 직원들은 멀찍이 떨어진 곳에서 조용히 눈치를 보며 그를 바라보고 있었죠. 누구도 먼저 말을 걸지 못했습니다. 노인은 컵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한참이나 가게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조명, 음악 메뉴판, 젊은 손님들까지 하나하나 눈에 담으면서도 그의 눈에는 전혀 다른 풍경이 겹쳐 보이는 듯 했어요. 여기가 노인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옛날에는 골목 다방이었지. 그 말은 누가 들으라고 한 말은 아니었지만 가까이 있던 직원 한 명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그 직원은 조심스레 물었어요. 예, 다방이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이 자리. 그때는 간판에 진호다방이라고 적혀 있었죠. 커피값도 싸고 컵도 투박했지만 사람들 얼굴은 참 따뜻했어요. 직원들의 시선이 동시에 점장에게 향했습니다. 점장은 이런 말은 처음 듣는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는 더 가까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어르신이 그 다방 주인이셨습니까? 노인은 잠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 혼자 주인은 아니고요. 아내가 더 많이 고생했죠. 나는 커피 내리고 잔 닦고, 아내는 손님들 이야기 들어주고, 배고픈 학생들 오면 계란빵 하나 더 얹어주고 그랬어요. 그의 눈동자가 잠시 먼 곳을 향해 멈췄습니다. 장사 잘 됐습니까? 직원의 질문은 투박했지만 진심이 묻어 있었어요. 잘 됐죠. 돈이 많이 남아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자꾸 찾아왔으니까요. 새벽 첫 차 기다리던 기사님들, 야근 마치고 온 회사원들, 싸우고 울다 화해하러 다시 찾아오는 연인들. 그런 사람들로 항상 가게가 찼으니까요. 직원들은 그 말을 듣고도 쉽게 입을 떼지 못했습니다. 눈앞의 카페는 프랜차이즈 본사 매뉴얼대로 돌아가는 곳이었고 자신들은 그 정해진 틀 안에서만 움직여 왔으니까요. 노인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다 재개발 들어오고 건물 헐리게 되고 다방도 문을 닫았어요. 아내도 그 즈음에 먼저 가고 말았죠. 나중에 다시 와보니 그 자리에 이 카페가 서 있더라고요. 반듯하고 세련되고 사람들이 줄 서 있는. 점장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여기 오신 겁니까?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컵을 내려놓았습니다. 네. 사실 처음엔 반가웠어요. 아, 이 자리 아직 살아있구나 싶어서요. 그래서 그냥 주차권 하나 부탁해 보았습니다. 그게 사람 마음을 보는 잣대가 될 때가 많거든요. 돈보다 작은 부탁일수록 그 사람 속이 잘 보이죠. 여직원의 손이 크게 떨렸습니다. 어제 자신이 내뱉던 말이 그대로 떠올랐기 때문이었어요. 저 어제 그런 말 안 했어야 했는데. 노인은 그녀를 향해 고개를 돌리더니 마치 오래전 다방에서 서툰 아르바이트생을 가르치듯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누구나 젊을 땐 그래요. 손님이 많아지면 사람 한 명 한 명이 아니라 숫자로 보이죠. 근데 한 가지는 꼭 기억해 두면 좋겠어요. 그는 손가락 하나를 들어 올렸습니다. 손님이 돈으로 보이기 시작하면 그 가게는 오래 못 갑니다. 사람으로 보여야 오래 가죠. 카페 안 공기는 조용했지만 묵직했습니다. 음악은 여전히 흘러나오고 있었지만 누구 귀에도 똑바로 들어오지 않았어요. 노인은 허리를 조금 세우며 말했습니다. 나는 이 건물 그냥 장난으로 산 거 아닙니다. 이 자리에 다시 사람 냄새 나는 가게 하나 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예요. 꼭 카페가 아니어도 좋아요. 다만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 태도부터 달라져야겠죠. 점장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희가 바꾸겠습니다. 노인은 짧게 대답했어요. 말로만이 아니라 손님 한 명 한 명 대하는 눈빛부터요. 그제야 직원들의 머릿속에 벌이 아니라 기회가 떠올랐습니다. 이 일은 그냥 부자 노인의 분풀이가 아니라 오래된 이 자리와 지금을 잇는 마지막 선물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카페 밖으로는 다시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그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커피를 한 모금 더 마셨습니다. 이 순간부터 이 카페는 어제와는 전혀 다른 곳이 되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노인이 머물던 테이블에는 빈 커피컵 하나만이 조용히 놓여 있었어요. 그 컵이 마치 어제부터 이어진 모든 소동의 마침표 같았습니다. 카페 직원들은 어느 누구도 자리를 떠나지 못한 채 노인의 한마디 한마디를 곱씹으며 서 있었죠. 노인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굽은 허리가 잠시 더 무겁게 내려앉는 듯 보였고 직원들은 동시에 움직이며 앉아 계셔도 된다고 말할까 고민했지만 그 앞에서는 어떤 말도 경솔하게 느껴졌어요. 그는 지팡이 대신 테이블 가장자리를 가볍게 짚고 일어섰습니다. 정장 직원들은 곧바로 다가왔지만 노인은 손을 들어 그들을 물렸어요. 잠깐만. 우선 여기 사람들에게 할 이야기가 아직 남았네. 직원들은 숨을 삼켰습니다. 노인은 카운터 앞에 다시 섰어요. 어제 자신에게 무례했던 여직원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른 채 그 앞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그녀를 보며 아주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어제 일로 내가 화냈다고 생각하나? 그녀는 멈칫하다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노인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네. 난 어제 화 안 냈네. 화를 낼 이유도 없었고. 그 말에 직원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의아해했습니다. 노인은 손바닥을 펼치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화가 난 사람은 기대가 있었던 사람이지. 나는 기대조차 없었네. 그냥 요즘 세상이 이렇구나 하고 받아들였을 뿐이네. 그녀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점장은 주먹을 꼭 쥔 채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노인의 목소리가 조금 더 단단해졌습니다. 이 가게는, 이 건물은, 이 자리만큼은 그렇게 변해선 안 된다고 생각하네. 직원들의 등줄기를 타고 전기가 흐르는 듯 했어요. 노인은 카페 전체를 둘러보았습니다. 여긴 예전에 사람 냄새 넘치던 자리였네. 웃음소리, 고민 나누는 소리, 커피 향 그런 게 늘 흐르던 곳이었지. 그는 잠깐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습니다. 자네들에겐 아직 그걸 되돌릴 시간이 있어. 난 건물만 넘겨받았지만 이 가게의 마음은 자네들이 다시 만들게. 직원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은 훈계가 아니라 임무였고 동시에 기회였어요. 노인은 다시 여직원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어제 그 태도 누구에게 배운 게 아니라면 오늘부터라도 새롭게 배우면 되네. 늦은 게 아니니까. 그녀는 얼굴을 감싸며 울먹였습니다. 다시 해보겠습니다. 정말 다시 잘해보겠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면 됐네. 그제야 정장 직원들이 조심스럽게 서류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건물 소유권 이전은 오늘 오후에 완료됩니다. 노인은 짧게 답했습니다. 그래요. 그는 카페를 향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눈을 돌렸습니다. 그 눈빛엔 복잡한 감정보다 오래된 약속을 지키는 사람의 담담함이 담겨 있었어요. 이 가게가 어떻게 변할지 한 달 뒤에 다시 와보겠네. 노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말은 직원들 머릿속에서 종처럼 울렸습니다. 그는 문을 열고 싱그러운 바람 속으로 천천히 걸어 나갔어요. 경차 문을 열었을 때 직원들은 창밖에서 숨을 죽이며 그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시동이 걸리고 조그만 경차가 골목을 돌아 나가는 동안 직원들 사이에서는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침묵 속엔 깨달음이 있었고, 부끄러움이 있었고, 그리고 아주 작은 새로운 의지가 일어나는 소리가 있었어요. 그때 점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다 바꾸자. 전부. 직원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카페는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눈빛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노인은 아직 마지막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한 가지 더 남아 있었어요. 이 카페가 정말 바뀌는지 지켜본 뒤 그가 준비해둔 진짜 선물이 드러나게 되니까요. 한 달이 흐른 아침, 카페는 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달라져 있었어요. 직원들은 서로 먼저 인사하고 손님 한 명 한 명에게 눈을 맞추며 밝게 웃었죠. 어서 오세요. 오늘은 어떤 하루 보내고 계세요? 예전엔 기계적으로 흘러가던 말들이었지만 지금은 진짜 마음이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점장은 매장을 둘러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 달 전 노인이 건넸던 말이 모두의 마음에 남아 있었거든요. 손님을 숫자로 보면 오래 못 간다. 사람으로 봐야 오래 간다. 그 문장이 직원들의 태도를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그때 카페 밖에서 작고 익숙한 엔진음이 들렸습니다. 한 달 전 온 도시를 뒤집어 놨던 바로 그 경차. 직원들의 몸이 동시에 굳었어요. 오셨다. 누군가는 작은 숨을 들이켰고 누군가는 설렘 반 긴장 반으로 손을 모았습니다. 문이 열리고 노인이 조용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달라진 분위기를 느낀 듯 그의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갔어요. 한 달 만인데 아주 환해졌네. 직원들은 모두 그에게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르신. 편하신 자리로 안내해 드릴게요. 노인은 자연스럽게 창가 자리로 향했습니다. 그가 좋아하던 조용한 곳. 직원이 다가와 물었어요. 오늘 커피는 어떻게 드릴까요? 노인은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내린 커피로 부탁하네. 그 말에 직원들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커피 머신에서 나는 소리가 유난히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잠시 후 따끈한 커피가 테이블 위에 놓였고 노인은 한 모금 마시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바로 이거네. 점장이 조심스레 앞에 앉았습니다. 한 달 동안 정말 많이 바꿔보려고 노력했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보이네. 한 사람의 태도가 바뀌면 가게도 바뀌는 법이죠. 그리고 그는 조용히 본론을 꺼냈습니다. 자네들, 이 자리 계속 지킬 생각인가? 직원들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노인은 지갑에서 준비해온 서류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렸습니다. 정장 직원이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이 건물 소유권을 넘기신다고 합니다. 직원들은 숨을 멈춘 듯 얼어붙었습니다. 저희에게요? 왜 이런 걸? 노인은 잔잔한 눈빛으로 말했어요. 이 자리에 마음을 되돌린 건 자네들이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덧붙였죠.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는 집이라면 더는 내가 있을 이유가 없네.
직원들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여긴 이제 자네들 집일세. 잘 지켜주게. 그리고 조용히 경차에 올라타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햇살 속으로 사라지는 작은 차를 바라보며 직원들은 모두 같은 마음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자리 절대 다시 흐트러지지 않게 지키자. 그렇게 경차 타고 나타났던 한 노인은 가장 사이다 같은 방식으로 한 가게의 미래를 바꿔놓고 떠났습니다. 카페가 문을 닫은 늦은 밤, 골목은 조용히 가라앉아 있었어요. 여느 때처럼 환하게 불을 밝힌 간판 아래 오늘도 손님 몇 명이 늦은 커피를 즐기고 있었죠. 하지만 직원들의 표정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하루가 끝날 때마다 서로 눈을 마주치며 말했어요. 오늘 어르신 오셨던 날 생각난다. 우리가 진짜 잘하고 있는지 계속 점검해보자. 그날 이후 카페는 동네에서 입소문이 더 크게 퍼졌습니다. 그 집 분위기가 왜 이렇게 따뜻해졌대? 직원들 태도가 완전 달라졌던데? 시간이 지날수록 칭찬은 더 많아졌고 손님들도 자연스럽게 늘어났어요. 밤 마지막 손님이 나가고 직원들은 천천히 청소를 마쳤습니다. 창밖을 본 한 직원이 작게 중얼거렸어요. 근데 어르신 또 오실까? 그 말에 다른 직원이 싱긋 웃으며 말했죠. 오실걸? 그분 스타일 보니까 그냥 떠나진 않았을 거야. 하지만 그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골목 끝 자리에 작은 경차가 조용히 멈춰 서 있는 것을. 어둠 속에서 노인은 카페 불빛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젊은 직원들의 밝은 웃음, 서로 챙겨주는 모습, 늦게까지 열심히 일하는 손길들. 노인은 혼잣말처럼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잘 지키고 있네. 이제는 안심하겠어. 바람이 살짝 흔들고 지나간 순간 그 경차는 조용히 시동을 걸고 골목 끝으로 사라졌습니다. 누구도 그 장면을 보지 못했지만 그날 이후로 카페 직원들은 이상하게도 더 열심히, 더 따뜻하게 사람을 대하게 되었어요. 마치 누군가 멀리서 계속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동네 사람들은 지금도 말합니다. 저 카페요? 거기 사장님 바뀌고 나서 갑자기 잘 되기 시작했대. 근데 그 사장이 누군진 아무도 모르더라. 어떤 할아버지가 건물까지 넘겨줬다던데 진짜인가? 누군가가 웃으며 말합니다. 전설 같은 이야기겠죠. 하지만 왠지 진짜 같기도 하고. 그렇게 작은 경차 하나가 남기고 간 따뜻한 기적은 여전히 이 골목에 조용히 살아 숨쉬고 있었어요.